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필터 기능으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좌에서 그 두 개의 무비 클립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한 이후에 각각의 레이어에 분할을 해서 일단 그 분할한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는 동작을 구현을 했고요. 일단 먼저 텍스트 1이 오른쪽에서 스테이지의 정중앙으로 블러라는 그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 잔상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초점이 맞아가면서 플래시라는 글씨가 나타나는 동작을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강좌에서부터는 어, 플래시라는 글씨가 스테이지의 정중앙에 안착이 된 이후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동작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2가 정중앙에서 그 다음에 글씨가 점점점 커져서 원래 그 정 위치로 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좌에 이어서 섀도우 레이어를 만드신 이후에 15번 프레임에 새롭게 이제 출발 지점을 우리가 이제 F6번을 눌러서 지정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그림자는 결과적으로 플래시라는 글씨와 동일한 형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여기다가 또다시 플래시라는 글씨를 여러분들이 쓰셔서 또 무비 클립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무비 클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라이브러리 창이라는 곳에서 텍스트 1을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오셔도 좋고요. 또는 텍스트 1에 9번 프레임 이후에는 똑같이 이 플래시라는 글씨가 그대로 똑같은 크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셔도 작업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누르시냐면 텍스트 1에 9번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스테이지에 플래시라는 텍스트 1의 무비 클립이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에서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또는 컨트롤 C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C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부분에서요. 섀도우 부분에 15번 프레임에다가 마우스로 포인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V를 눌러주시면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의 하얀색 프레임이 나왔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회색의 프레임이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임의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텍스트 1 부분이 잠깐 눈에서 사라지는 형태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물쇠를 거시고요. 앞에 그 눈을 여러분들 꺼주셔서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바로 섀도우 화면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로 드랍 섀도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블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러를 여러분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 드랍 섀도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랍 섀도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블러 X, 블러 Y, 그 다음에 스트렝스, 그 다음에 퀄리티, 컬러와 앵글, 디스텐스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 앵글을 움직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빛의 방향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디스텐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거리를, 그림자의 거리를 나타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감을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그림자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조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이렇게 한 45도 방향이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좋겠죠. 형태가. 그래서 적당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조정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그림자 부분만 필요하고 실제로 글자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드 오브젝트라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원래 원본 형태의 어떤 데이터는 사라지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오브젝트에 적용된 필터 효과만 보이도록 해주는 기능이 하이드 오브젝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드랍 섀도우를 여러분 마이너스를 눌러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애드 필터를 누르신 다음에 드랍 섀도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이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그냥 검정색의 그림자 부분만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자는 보편적으로 약간 각도가 기울어지고 그다음에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림자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 다시 여기에 프리 트랜스폼 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바운딩 박스의 상단을 이렇게 상단 선에다가 대시면 이렇게 기울기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콘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 아랫부분은 고정이 되고 윗부분만 이렇게 비틀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적당히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서 비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로.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곳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셔서 이 설정 값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텍스트 1의 눈을 여러분들이 키셔서 그림자의 위치를 어느 정도 좀 잡아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기울기를 틀다 보니까 그림자의 어떤 그 끝맺음의 이 위치 부분이요. 아랫부분의 이 그림자 부분하고 그 다음 실물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이 지점이 약간 좀 붕 뜨는 느낌이 들어서 이럴 때 여러분 마우스로 하시는 것보다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 값을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림자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그림자의 그 투명도가 0%인 곳에서 다시 100% 형태로 이렇게 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또 프레임이 또 두 개의 프레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5번 프레임이 알파 값이 0%라면 한 30번 프레임에 F6번을 눌러서 키프레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15번 프레임으로 가셔서 밑에 있는 그림자의 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하단의 칼라에 보시면 알파라는 그 칼라 이펙트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알파 값을 0%로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섀도우에 이 값이 0%에서 100%로 또 계속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이에 아무 프레임이나 누르시고 밑에 트윈에서 모션 트위닝을 주셔서 이렇게 구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엔터를 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른 속도로 나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블러라는 값으로 X 값으로 블러 값을 흐리게 해서 잔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안착이 된 상태에서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나도록 하는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구현이 됐으니까 하단에 있는 텍스트 2에 있는 필터스 펑션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애니메이션 동작을 구현해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시작 위치가 1번 프레임이 아니라 그림자가 다 나타나고 난 이후에 위치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 좀 다이내믹한 동작이 구현이 되는 그런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여기를 원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떼셨다가 다시 한번 눌러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이동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엔터를 쳐보면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필터스 펑션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고 플래시, 그 다음 그림자, 그 다음에 필터 펑션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스 펑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점진적으로 커지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두 개의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모션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번 프레임에다가 커서를 찍으시고요. F6번 누른 이후에 다시 30번 텍스트 2 레이어의 30번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트랜스폼 툴을 나타내고 있는 이 프리 트랜스폼 툴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대각 방향, 즉 이 4개의 조절바가 있는 엣지 부분을 선택을 아무 곳이나 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난 다음에 줄이시게 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글씨가 이렇게 같은 별로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검정색 화살표인 선택 툴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알파 값을 다시 조정을 해서 점점 커지면서 나타나는 동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0번과 40번 프레임 사이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모션 동작을 구현을 하셔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동작의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됐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시려면 컨트롤 키하고 엔터 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필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그 필터 기능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기능을 우리가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바로 이해가 되시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또 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뭐 쪽지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기능입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많이 사용을 해보시는 분들이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기능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와 기획을 통해서 특별하고 또는 또 다이나믹하고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필터 기능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기능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다르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필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윈도우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 워크스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Other Panels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Shift하고 F2번 키에서 씬이라는 것이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을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서 더하기를 눌러서 씬2를 만드시면 이렇게 또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장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텍스트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비 클립을 이용해서 두 번째 씬 창에서 이 필터의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드랍 섀도우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림자의 어떤 흐림 정도,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그림자의 색상이라고 그랬고요. 그림자의 각도와 그 다음에 그림자와 실물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드 오브젝트라는 것은 필터 효과만 나타내 주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그랬고 이너 섀도우라는 것은 그림자가 안쪽으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넉아웃이라는 거 하게 되면 약간 마스크처럼 이렇게 그 부분만 살짝 빠지는 듯한 느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드랍 섀도우가 되겠고요. 다시 마이너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했던 블럭 값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잔상을 흐리게 또는 세로로 또는 가로로 흐리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누르시고 다시 빼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그로우 값을 보시게 되면 그로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빛 발산 효과라 보시면 되겠죠. 그 빛 발산 효과라는 것은 안쪽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광선 효과, 오브젝트 주변에 번짐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X축이냐 Y축이냐 강도와 그 다음에 이너그로는 안쪽으로 또 나타나는 것 넉아웃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처럼 빠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리무브 필터를 누르시고 이번엔 다시 베벨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감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입체감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오브젝트의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추가해서 입체감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기능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우터 그로우냐 이너 그로우냐 이너 베벨이냐 그다음 풀 베벨이냐에 따라서 모양 형태가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블러 X, Y 그 다음에 앵글 디스턴스 거의 같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리무브 필터를 눌러서 베벨을 종료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그로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범짐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범짐이라는 것은 하나의 색으로 구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시작색과 끝색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빨간색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초록색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디스턴스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번짐의 효과가 시작색과 끝색으로 이렇게 두 가지 색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색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빛 번짐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내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그라디언트 그로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그라디언트 베벨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구현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밑에 어저스트 컬러라고 있는데 색상 조절 필터 등을 이용해서 무비 클립이나 아니면 버튼 또는 텍스트 오브젝트의 밝기나 채도, 명도 대비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제가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색이 잘 적용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다른 색을 적용했다면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